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셀트론의 굉장한 어떤 호재 두 개가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관련된 임팩트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이 당연시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약간 좀 수천억 단위의 어떤 기업이었다면 바로 상가는 바로 상한가 가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거래가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차트, 최근에 어떤 차트 흐름하고 또 이제 호가창에 나타난 큰 변동을 앞둔,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지었는데, 쓰나미의 어떤 전조 현상 같은 것들이 발견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차트와 호가창, 이런 어떤 단기 매매를, 이제 단타 매매를 하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좀 연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왜 이제 큰 어떤 변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지. 음. 그래서 셀트론이 이제 지금 한 2.7조 정도 되거든요. 공매도 어떤 이제 잔고 금액 자체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상 준비에 돌입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했고요. 상승 종목수도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준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는 0.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 상승. 골고루 좀 상승했고요. 경기 민감주만 올라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성장주, 경기 민감주 골고루 좀 올려주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어떤 장세였고요. 음,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요.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밀렸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은 상승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어떤 선물, 이제 미국 선물의 어떤 흐름에 좀 연동돼서 상승 흐름을 좀 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혼조권이기도 해요. 일본이 좀 약세였죠. 일본이 그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홍콩, 대만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막판에 좀 올라졌네요. 예, 지금 플러스로 마감할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양호한 어떤 수준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어제 좀 중국장이 과도하게 좀 밀렸어요. 귀주 모태주라고 이제 그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연루 의혹이 불면서 굉장히 폭락했거든요. 그런 영향권이 좀 컸던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것이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의 변동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크지 않죠. 예. 왜냐면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결국은. 예. 요 흐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내용에 크게 변동하지 않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코스닥은 이제 훨씬 더 강하죠. 코스피보다. 예, 제약바이오 섹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시젠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치료제가 가고 진단키트가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IT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움직이고 5G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골고루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고요.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거의 이제 종가가 고가인 어떤 형태로 되면서 어제 조정을 그냥 한 번에 돌려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뭐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 보시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쪽에서 1000억씩 들어온 어떤 형태였어요. 그래서 수급도 양호했고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그래서 이런 어떤 정도 크게 뭐 짚을 이슈는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권, 삼성바이오도 플러스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한 2, 3% 급락하다가 다시 되돌려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잠시만요. 차트가 여기 보시면 네이버 쪽을 이제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 2.5% 급락을 팍팍 시키다가 양봉으로 이제 돌려 세웠죠.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형성시키는 어떤 형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전기차, 언택트, 뭐 우리 바이오 쪽 이런 쪽은요 계속 지금 신고가죠. 신고가.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높이 올라가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팔게 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팔았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성장주는 왜 성장주겠어요? 계속 성장해 나가니까 성장주죠. 가치주는 왜 가치주겠어요? 아직 제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주라 이름 붙이고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가져간 다음에 도달하면 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실적이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고점이 안 찍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 스토리를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 주고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뭐가 더 낫냐 이 문제는 저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21선 깨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받는 거에 의해서 매도 관점을 갖는다. 혹은 시장이 아직 강세장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매도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 드리고 싶어요. 성장주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리고 강세장의 끝을 만들게 될 건데 아직 그런 흐름이 없는데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의 어떤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목이죠. 예.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 그리고 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을 보세요. 예. 이런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주조주도 아니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가치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PR 같은 것들이 지표 자체가 0.19 뭐 이렇잖아요. 지금 보면 응? 주가도 지금 역별로 계속 밀려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보세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이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개인들이 주구장창 사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얼마나 샀나 볼까요? 한국전력 1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8,400억 팔았죠. 기관이 3,300억 팔았죠. 예. 개인이 1조 1000억을 샀습니다. 순매수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 동기간 동안 주가는 어떻죠? 계속 밀리고 있죠. 올라오면 빠지고, 그렇죠. 저항받고 빠지고, 그렇죠. 그럼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요런 데서 산 사람들은 이익 보고 있겠지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역별로 밀리고 있고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떤 성장 스토리 쓸만한 내용도 없고, 그냥 경기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을 통해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실적의 성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별로 돌아서면서 큰 모멘텀을 향후에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정배열 상태에서 시장에서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이제 성장주 쪽의 투자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주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시장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전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성장주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 막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수급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예.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주로 사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개인들이 2,500만 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대부분 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이제 쭉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지금 요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예, 그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짜져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최근에 이제 저를 구독하시거나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과거의 어떤 영상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뭐 셀트럼 그룹주만 막 밀어붙이고 추천하고 분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그림상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이오 섹터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셀트론 그룹주를 가장 높은 비중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가지고 간다. 예.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냥 나는 셀트론은 평생 주주, 뭐 강성 주주, 그리고 셀트론에 목숨 걸 거야, 결혼할 거야. 이런 개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셨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그림 하에서 보니까 셀트론이 제일 좋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랄까 장기 성장 관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이런 큰 틀 안에서 셀트론을 선택했다는 그 부분을 좀 아마 저랑 오래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은행주, 보험주, 뭐 한국전력, 뭐 저런 어떤 가치주라든지 뭐 경기 민감 섹터를 전혀 건들지 않느냐.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이런 쪽으로. 근데도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스윙 거래하는 계좌도 오히려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만 거래하지 정배열 상태의 어떤 종목만 거래하지 이런 종목은 이제 뭐 거래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어떤 투자 전략,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이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좀 들어갈게요. 시장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좋았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셀트론이 이제 차트하고 호가창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5분봉 차트입니다. 셀트론의 이제 5분봉 차트를 이제 7월 7일부터 쭉 이렇게 차트 캡처해가지고 이제 올려왔는데요. 여기 이제 그 노란색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매일마다 7월 8일날 보시면 장 초반이에요. 장 초반 눌러버리죠. 그렇죠. 갭 호재가 있어가지고 갭 떴다가 눌러버리고 7월 9일도 마찬가지예요. 눌러버리죠. 장 초반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장 초반에 자꾸 빠진다. 예. 적은 자금으로 시세를 누르기 위해서는요. 장 초반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세력이든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예. 셀트론 같이 이제 덩치 큰 이 기업이 시세를 좀 누르려면 장 초반에 눌러야 돼요. 예, 적은 자금으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장 초반에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눌러붙이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7월 10일도 마찬가지고 7월 13일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7월 14일도 마찬가지예요. 7월 15일도 마찬가지고 장 초반부터 막 7월 16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쵸? 시초가 뛰었다가 푹 밀어버려요. 예. 근데 거래량은 많았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래량이 뭐 터졌나요? 보시면 여기 지금 방금 분본 차트 본 시초가부터 계속 밀어붙였던 눌러버렸던 거래량은 안 늘죠. 예. 그러니까 큰 덩어리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 초반에 자전성 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계속 눌러붙이고 했어요. 이 현상은 여기서도 계속 있었고요. 앞서 이때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어떤 장 초반의 어떤 모습들이, 예. 뭐 시작하기 전엔 주말 끝나고 월요일 될 때는 막 기대감에 있었죠. 굉장히 호재들이 많았고, 이 정도면 뭐 1, 20% 급등해도 이거 이상할 거 없는. 근데 계속 거래량은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어떤 덩어리 물량이라든지 뭔가 악재를 앞두고 있으면 큰 덩어리 물량들이 푹푹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이제 이평선 깨버리고 일반적으로. 근데 보시면 그게 아니라 장 초반부터 계속 어떤 약간의 자금을 가지고서,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어떤 날은 작정하고 제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호가창에서. 그러니까 차트론이 이렇게 그려졌고, 호가창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밑에다 매수 1호가, 매수 2호가, 매수 3호가에 받쳐놓고 적은 거래량들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큰 물량은 던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에 이제 살살살살 이제 깔아놓는데, 오늘은 그게, 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예, 이따 이제 제가 마감 그 호가창을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두 달 정도는 장 초반에 계속 밀었다. 거량을 크게 붙이지도 못하면서 밀어붙였다. 예, 이게 의도성인 거거든요. 예, 계속 눌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셀트론은 이제 호가창을 볼게요. 어쨌든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이 세 종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셀트론이에요. 나머지 두 종목은 지금 공매도가 거의 없어요. 네,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공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 두 종목은 별로 지금 뭐랄까요? 그 관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셀트론을 관리할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중심에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음모론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팩트나 제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들에 대해서면 제 어떤 투자 전략이나 그런 거에 이제 근거로서 활용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어떤 경험상 어떤 패턴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변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무작정 제가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음모론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호가창을 이제 오늘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사항들을 좀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굉장히 큰 물량이 지금 붙어 있죠. 여기 쌓아놨어요. 이거는 쌓아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물량이 아니에요. 이걸 쌓아놓은 건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기냐면요. 시세가 큰 시세가 임박할 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제 세력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찌됐든 셀트론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특정 세력이 컨트롤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시총이 지금 뭡니까? 40조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의 어떤 큰 손들, 특정 세력들의 어떤 집단들이 시세를 좌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좌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으로 시세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매집을 한다든지 이런 큰 덩어리의 종목들은 뭐 악성 루머를 내보낸다든지 뭐 정말 뭐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내보내면서 뭐 공매도 같이 때려버리면서 이제 거래량 발생시키는 개인들 투매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되니까 하나의 무기를 잃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물량 가지고서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예요. 이런 물량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들은 여기다 물량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계속 보면 호가창을 보면 몇백 주에서 1, 2천 주 단위의 물량들이 굉장히 타타닥 나온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물량이었어요. 그런 물량들이 이런 어떤 이제 큰 어떤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걸 보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기 계속 3, 4%에서 묶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큰 물량들이 이제 쌓인 지점 자체가 어딥니까? 직전 고점대죠. 두 번에 여기. 여기서 지금 계속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시키면 이 단기성으로 들어놓던 자금들은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으로 어찌됐든 이 단기적으로 수급은 그걸 근거 삼아서 들어왔을 텐데, 신풍제약이라든지 지금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신일제약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지금 막 신고가 내면서 엄청나게 급등하잖아요. 신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겠다는 자금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꽤나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을 질질 끌고 지치게 만드니까 단기성으로 들어왔던 개인들의 수급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물량들이 주요 어떤 고점대 라인이라든지 매물대에서 큰 물량들을 쌓아놔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런 어떤 물량들이 한 2시 반 이후 정도였나? 요 정도가 이제 계속 물량이 유지가 되면서 컨트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여기 벽을 세워놓고, 와, 이거 밑에 개인들 물량 지금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있구나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임박한 시대를 앞두고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예,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제 치료제 그 식약처 임상 승인, 그리고 영국 쪽에서의 어떤 임상 승인이 지금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세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그냥 자신의 감정이 지치거나, 에이, 다른 종목 가야지, 다른 게 더 센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쪽에서 이제 뭐 수익을 더 내면 이제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 종목만큼 안정적이면서 업사이드를 크게 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일련의 이런 차트나 호가창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은 쓰나미의 어떤 전조 현상이다. 쓰나미가 있기 전에는 뭐 산에 있는 뭐 개미들이 막 이동한다든지, 뭐, 뭐 바닷가에 어떤 뭐 동물들이 막 시체로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다든지 이런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큰 변동을 앞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다음 주 뭐 큰 어떤 변동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 하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투자에 많이 활용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들어맞으면서 이런 것들이 또 제 기억에 또 이제 투자의 어떤 전략에 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장초부터 지금 며칠째 밀어붙입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지쳐나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이 굳건하게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랑 같이 이 영상 보시면서 굳건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상위 한 10% 안에 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셀트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군들을 거래하시더라도 분명 제가 볼 때는 성공하실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 네이버 쪽하고 이제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셀트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주요 종목에 대해서. 근데 셀트론에, 아니 그 네이버가 지금 셀트론에 굉장히 편파적인 어떤 검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결론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뭐 네이버가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확인한 팩트요. 팩트.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셀트론 딱 검색어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뉴스가 당연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뭡니까? 그 두 가지 임상을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의 기사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정확 관련도 순으로 이제 찍히거든요. 예, 관련도 순으로 찍히는데 제목에 셀트론 들어가는 게 맨 앞에 쫙쫙 쓰거든요. 먼저. 예, 먼저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검색의 어떤 기준들이에요. 사실은 네이버가 공개한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다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셀트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좀. 무슨 기준인지 참 애매해요. 일부는 시간 순으로 돼 있고요. 최신 순으로 돼 있고 일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보시면 예,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체형이 이렇게 올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보시면 제목에 셀트론이 없는데 지금 검색 상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상해요. 다른 기업들, 아니 다른 것들 검색하는 거랑 기준이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예,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예,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쪽으로 가면, 보시면, 예, 여긴 제목에도 없는데 이게 왜 여기 검색 상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다른 걸 검색하면 절대 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좀 하단 쪽에 가면, 셀트리온, 요 핵심, 그 뉴스죠? 신약, 임상, 일상 동시 두 건. 요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첫 페이지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죠? 예, 이 지금 셀트리온 검색했을 때, 노출 순위의 기준은 다른 거와 다릅니다, 확실히. 예,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에서 검색해 볼까요?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에서 검색하면 당연히 맨 위에 핵심적인 예, 제목에 셀트론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본문에도 셀트론이 많이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최신 순 그리고 또 뭐 검색을 많이 한 순, 뭐 클릭을 많이 한 순, 뭐 이런 것들이 따다닥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거든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음.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SK 바이오팜을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목에 SK 바이오팜이 적힌 글이 메뉴에 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네이버의 일반적인 검색 노출되는 그 로직인 것 같은데 셀트론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요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쳐볼게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최근에 뭐 이뮨 온시아 면역항암제 5건 위탁 개발 계약 이렇게 뜹니다. 당연하죠? 예, 제목에 딱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가장 최신의 또 핵심적이면서 언론사 굉장히 많이 지금 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붙네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잖아요. 근데 이게 네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걸 또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뉴시스 한 곳밖에 없고 다른 어떤 언론사에는 지금 뭐 없어요. 희한하게. 오전에 제가 검색한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고 다른 기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왜 그런지는 한번 댓글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찰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팩트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주식 양도세 개인 투자자 의혹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이제 국회 개원식에서 이제 연설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사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최근 이제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그래도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긴 했지만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하고는 좀 대비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 정부가 지금 주식 권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불리라는 거죠.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자본시장 크게 만들고 시중의 유동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결국은 산업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나라 경제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주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이제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상당 기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조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좀 보내시고요. 제가 본격 문상 준비 돌입이다. 조금 과격한 어떤 표현을 썼지만 정말 임박한 거거든요. 임박하고 정말 메가톤급의 정말 메가톤급의 그 재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와, 정말 가슴 떨리는 것 같고요. 제가 서정진 회장의 이제 이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참, 이 웃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표정이. 그래서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이 결국은 서정진 회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정말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어떤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세 분출을 목격할 수 있고 계좌의 어떤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쇼타임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뭐 지방에 좀 내려와 있어요. 지방에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좀 특집 방송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아쉽더라도 지난주 특집 영상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고 이런 것들 보면서 다들 지치는 마음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댓글로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것들 모두 보상되는 쇼타임이 곧 제가 볼 때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